안녕하세요. 엉뚱한 놈입니다. 간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조금 이렇게 강도가 높은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삭제도 당하고 경고를 먹어서 일주일 동안 업로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조금은 호기심 천국이라서 여러가지 호기심을 가지고 태양은 과연 어디 있는지, 하늘의 원근법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요 사진으로 보면은 일단 원근법에 대해서 조금 알고 넘어갈게요. 원근법 첫 번째가 뭐죠? 일단 멀리 있는 건 작게 보인다. 그쵸? 멀리 있는 거 작게 보이고, 두 번째는 높이 올라가면 멀리 볼 수 있다. 그쵸? 더 멀리 볼 수 있죠? 멀리 볼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땅은 이게 지표면은 위로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고요. 지금 여기서부터 이 화면 앵글에 보면 여기서부터 위쪽으로 올라오게끔 보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네 번째는 하늘은 내려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렇게 수평선 쪽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보인다. 자, 이것을 가지고 과연 태양이 이 수평선에 왔을 때 어디에 떠 있고 그 거리는 얼마인지, 이런 것들까지 세밀하게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긴 영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요 수평선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거리, 이게 가장 중요하죠. 지금 제가 보는 거리는 대략 한 4에서 5km 정도 되어 보입니다. 여기까지가요. 네, 이거는 해발 고도가, 그러니까 해발 고도가 제로이고 제 눈높이가 약 1.7m일 경우에 저는 여기를 4에서 5km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자, 공식이 있던데요. 공식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식백과를 뒤져보니까 평지에서 수평선까지의 거리를 재는 공식이 있더라고요. 공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평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2.09에 곱하기 가로 열고 루트 h, 이거는 눈높이죠. 눈높이, 그러니까 사람의 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하기 루트 h, 이것은 해발의 고도입니다. 해발 높이, 해발 고도 높이, 두 가지를 더하고 2.09를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해리가 나옵니다. 해리 1해리는 약 1852m입니다. 자, 점점 해발이 높은 공간으로, 그러니까 뭐 산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사람의 키는 뭐 1.7, 뭐 1.8 이 정도 되잖아요. 거의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수준이고, 해발 고도형, 예를 들어서 해변가에 있다 가정하면 그 수평선까지의 거리를 알 수가 있겠죠. 이 공식을 잠깐 볼까요? 내 키가 1.7m라고 할 때 h는 1.7, 그리고 해발 고도는 제로겠죠. 그래서 2.09 곱하기 루트 내 키 1.7m는 2.725 해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1해리가 약 1852m이기 때문에 이것을 곱하면 수평선은 약 5km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거리는 대략 5km 정도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09에 곱하기 루트죠. 그리고 나의 키 1.7 더하기 제로겠죠. 그러면 2.725 해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1해리가 1852m이기 때문에 곱하기 1852m를 곱해주면 약 5km 정도가 나오는 것이죠. 자,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는 관측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고요. 땅은 올라와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까지 거리가 약 5km인 거죠. 이 뒤에는 지금 관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관측 불가. 그러면 구름은 어디 있을까요? 구름은 낮은 구름도 있고 높은 구름도 있는데 뭐 5km, 10km, 15km, 20km, 20km 정도 되면은 거의 성층권이죠. 자, 하늘의 구름은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5km의 이 수평선 라인에 걸쳐 있는 요 구름, 여기에 이렇게 구름이 걸려 있어요. 이 구름이 과연 5km에 있느냐? 이것은 아니잖아요. 자, 요거는 빼고요. 자, 10km하고 20km에 떠 있는 구름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긴 10km. 10km에 1m, 2m 더 더한다고 해서 뭐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키는, 사람의 키는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냥 요렇게 10km, 20km만 가지고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보겠습니다. 자, 10km에 떠 있는 구름, 과연 수평선에 걸쳐 있으면 어느 정도 멀리 떨어져 있을까요? 2.09에 곱하기 루트 1m, 10m, 100m, 1000m, 10km네요. 그쵸? 자, 10km는 10,000m입니다. 네, 그렇죠. 는 209가 나옵니다. 여기에 곱하기 209 헬이죠. 곱하기 1852를 하게 되면 387,068m입니다. 이걸 킬로미터로 바꾸면 387km이겠죠. 그래서 10km 상공에 떠 있는 구름이 여기에 수평선에 걸쳐 있다. 그러면 이 구름의 실제 거리는 387km 떨어져 있는 구름을 보고 있는 것이죠. 보고 있다. 자, 20km입니다. 2.09에 곱하기 루트 20km, 2m, 20m, 200m, 2000m, 20000m, 20000m이죠. 는 295가 나오네요. 여기에 곱하기 1해리는 1852m, 미터이니까요. 자, 그러면 547,396m가 나옵니다. 킬로미터로 바꾸면은 547km 나오는 거겠죠. 그럼 제가 보고 있는 구름이 20km에 떠 있는 구름이라면 서울에서 예를 들어 부산에 떠 있는 구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20km에 떠 있는 구름이 이렇게 떠 있겠죠. 하지만 하늘 원근법 때문에 땅으로 내려와 보입니다. 이렇게 내려와 보이겠죠. 그러면 저는 이쪽 위에 있는 구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여 위에 떠 있겠지만 관측은 이쪽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평선과 여기에 딱 구름이 걸려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까지의 거리는 대략 530km 떨어져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구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멀리 있는 구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해되셨을까요? 자, 10km에 떠 있는 구름은 대략 한 380km 떨어져 있는 곳에서 관측을 하게 됩니다. 관측자에서 이 거리가 가까운 곳이 가장 멀리 오고요. 멀리 있을수록, 높이 있을수록 멀리 있는 구름을 관측을 하게 되는 거죠. 태양은 어떻게 될까요? 태양이 이 수평선에, 지평선에 이렇게 걸려 있다. 그러면 이 태양의 거리는 어디에 떠 있는 태양을 관측하고 있을까요? 궁금하잖아요.
자, 궁금증 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땅을 보고 있는데요. 땅에서 불과 5km만 가면 더 이상 관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뒤편은요. 태양은 이렇게 떠서 계속 수평으로 이동을 하고 있겠죠. 우리 하진날로 계산을 해 드려 보겠습니다. 태양까지의 고도는 대략 6,400km 높이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태양은 어디에 있어야 내 눈높이에 요 수평선에 내려와서 보일까요? 자, 어느 높이, 나라로 치면 어느 나라일까요? 자, 같이 또 계산해 보겠습니다. 2.09에 곱하기 루트가 가고요. 6,400km죠. km이기 때문에 공을 3개 붙여주고요. 미터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해리가 나오고요. 자, 요 해리에 곱하기 1852m를 하면 되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2.09에 곱하기 루트를 씌우고요. 6,400km 공 3개요. 하나, 둘, 셋, 미터입니다. 그러면 5287 해리가 나오고요. 요것을 곱하기 1852m를 하게 되면은 979만 2131m입니다. 그러면 킬로미터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9792km. 대략 9792km 떨어져 있는 곳에 떠 있는 태양을 관측을 하게 되는 것이죠. 9792m면 우리나라에서 어디일까요? 평평한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지금 대략 한 8cm 정도가 1만 km입니다. 제가 이거를 자로 측정을 했지만 속도에 의해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한 빨간색 부분은 적도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지 때 보면 이렇게 북해 기선을 통과를 하게 됩니다. 한국은 이곳에 있고요. 태양이 소실되는 거리를 보니까 아까 9,700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거의 1만 km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만 km라고 하면 지금 요 라인이 하지 때 태양이 지나가는 경로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이집트 위에 떠 있는 태양을 저희가 관측하는 것이죠. 그러면 수평선 너머로 지평선 너머로 떨어지는 해를 하지 때 관측하면 이집트 상공에, 이집트는 결국 12시인 거죠. 이집트 하늘 위에 떠 있는 태양을 관측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점점 멀어지면 결국은 관측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이 한 칸은 1시간입니다. 1시간. 자, 우리나라는 일본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여기까지 오면 8시간 정도 됩니다. 그쵸? 그러면 저희가 이쯤에 8시간 좀 안 되는 요곳에 있는 태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집트도 대략 12시에서 12시 반 정도 되겠네요. 12시 반. 자, 이집트의 시계를 한번 볼까요? 시차가 얼마나 나는지. 대략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집트하고 한국의 대한민국 서울의 시차는 7시간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요 지도가 맞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본 시간을 같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스타트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네, 이집트까지 정확하게 7시간이 걸립니다. 자, 태양의 거리도 알게 되었고요. 어느 지역에서 떨어지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평평한 지구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집트까지의 거리가 대략 1만 킬로가 되고요. 여기에 떠 있는 태양을 관측하는 게 저희가 볼 때는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태양을 관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공식을 통한 원근법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지만 굉장히 정확하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측자가 떨어지는 태양을 관측할 때 이 태양의 거리는 대략 9,700km 떨어져 있고요. 서쪽 한으로 넘어갈 때 이 태양이 떠 있는 곳은 이집트입니다. 요것은 하지대이죠. 하지대. 서쪽 하늘로 넘어가는 태양을 관측할 때 그 태양은 이집트 상공에 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해가 서산으로 넘어간다고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궁금증 많이 풀리셨나요? 해소가 좀 되셨나요? 자주 업로드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